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10억 이하 주택 가망이 없을까요? 자, 10억 이하 주택은 대다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하지만 관심도 점점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오늘은 무주택자가 꼭 알아야 될 소식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의 결론을 내드리면요, 초양극화입니다. 결론은 비쌀수록 더 잘 팔렸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의 명언이 있습니다. 가격이 최고의 호재다. 사람은 비쌀수록 더 갖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올해 20에서 30% 오른 아파트 매물이 없는데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과열 지역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5천만 원씩 우습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중이 매수할 수 있는 10억 이하 아파트는 어떤가요? 솔직히 이 10억 이하 아파트가 싼 건 절대 아니거든요. 만약에 대출을 한 푼 없이 10억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요, 순자산 기준으로 가구상이 10% 안에 들어가요. 그 정도로 비싼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워낙 20억, 30억이 흔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지 비싼 건 맞아요. 근데 이 아파트, 특히 10억 이하 아파트가 올해 상승률이 매우 저조했어요. 오히려 떨어진 곳까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 불장해도 실제 체감하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작년에도 양극화가 되게 심하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올해는 진짜 초양극화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10억 이하 아파트 특징,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매도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수요가 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도 물량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쉽게 오르지 못해요. 그래서 갈아타기 문의만 계속 늘어납니다. 왜? 우리 집 안 오르니까 오를 집 아파트 어떻게든 사고 싶어 한다는 거죠. 대다수 무주택자의 생각은 어때요?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는 하나도 안 오르네? 안 오른 아파트를 굳이 서둘러서 살 필요가 있을까? 정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집값 상승 기대감을 보고 집을 사기 때문에 만약에 한 2, 3년 동안 우리 집이 안 올랐다 그러면은 굳이 사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근데 과연 이번에도 살 필요성을 못 느끼면서 그냥 넘어가야 될까요?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 위해 대책 반복이 불가피하다고 기자간담회에서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대책이 앞으로도 자주 나올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20회 넘는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자, 왜 그러냐? 지금 수도권 아파트 시장만 딱 볼게요. 불장이다 하지만 대다수 집주인들은 체감을 못하고 있거든요. 한강변 주변의 핵심지 중심의 과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융단 폭격을 날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핀셋 규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핀셋 규제의 장점은 과열 지역의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지역,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 완전 수요 폭발안에 여기에 융단 폭격을 딱 때려요. 그 지역만. 자, 그러면은 그 지역의 상승률을 억제시킬 수 있는데 단점이 무엇이냐? 풍선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 빼고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 사람들이 그 지역을 피해서 사다 보니까, 자, 지금은 과열 안 된 지역이 과열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6.27 대책 전후로 달라진 점, 6.27 대책 이전에는 30억 이상 아파트가 초강세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강남 상구 중심의 강세였는데 현재는 어때요? 18억에서 30억 아파트의 초강세입니다. 전형적인 풍선 효과가 발생했어요. 반면에 30억 이상 아파트는요, 6월 전고점 대비해서 그 내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지만 18억에서 30억 비규제 지역 아파트는 전고점 지금 우습게 뚫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10월 부동산 대책은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비규제 지역에 투자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 말씀드렸죠. 그럼 투자 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가 유력한 카드입니다. 그래서 한강벨트, 과천시 분당구가 유력한데 이거를 진짜 과열 지역만 할 것인지 과열 우려 지역까지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은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처럼 막 서울 전역을 지정할지 이거는 좀 상황을 봐야 돼요. 자, 일단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가 핵심이고 아마 투기과열지구 확대 카드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어디가 타겟팅이 되냐? 전용 84타입 국평 기준으로 해서 18에서 30억 아파트가 집중 규제 대상이 들어가요. 지금은 비규제 지역에다가 갭 투자도 자유롭게 됐던 곳이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대책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일단 부동산 대책은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시장이 잠깐 관망세에는 들어갈 겁니다. 문제는 그 이후라는 거죠. 자, 투자자가 부동산 시장을 떠날까요?
절대 안 떠납니다. 다음 먹거리를 찾아서 움직이겠죠. 그럼 그 다음에 움직일 곳이 12억에서 18억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이쪽으로 수요가 내려온다는 겁니다. 부동산 상승장이 길어질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책은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과열 때마다 대응을 해야 되니까. 자, 근데 지금 처리하는 방식이 과열 지역에 대응하는 핀셋 규제 방식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과열 지역을 억누르면 그보다 낮은 가격대의 아파트가 오른다는 거. 그래서 그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거나 공급 과잉에 브레이크가 없다면요, 시차를 두고 수도권 모든 아파트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외면받는 10억의 아파트, 자, 제도의 영향으로 투자 수요가 일시에 오른다면요, 그때는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는 갑자기 한두 달 만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들어오면서 단기간에 총알처럼 가격을 올려버리거든요. 그런 상황이 당장 올해 내년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싼 순서대로 아래 가격까지 다 올라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야, 설마 저 아파트가 오르겠어 싶은 아파트까지 언젠가는 들썩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현재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전세 임차인들은 어디냐? 마포구, 강동구, 송동구, 송파구 등이에요. 이 지역은 1, 2년 사이 집값이 많이 급등하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문제는 대출 제한도 많이 들어가고 매물도 없다 보니까 실수요도 어렵고 갭 투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제 좀 저렴한 지역으로 밀려서 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전세 한번 연장한 게 이렇게 위험한 결과를 낳는지 몰랐대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요, 집값 2021년 고점 대비 20-30% 떨어지는데 집 되게 흔했어요. 올림픽파크 포레원 입주권의 당시에 18억, 19억이었습니다. 현재는 어때요? 30억에서 32억 합니다. 2년 사이면요, 천지 개벽 수준을 바꿀 정도로 오랜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덜 오른 지역의 필요성을 지금 크게 못 느껴서 전세를 연장하면 2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절대 안 돼요. 부동산 과열 정점 시기에 급등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인천 연도별 가격 변동률을 볼까요? 자, 2006년 참여정부 시기에 집값 급등 막바지에 23% 급등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집값 급등 막바지인 2021년에 34% 급등하면서 수도권 전체 지역 상승률 1위를 기록했죠. 항상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의 구축 아파트나 인천이나 평택, 오산, 고양 등 수도권 외곽 지역은요, 굉장히 늦게 오르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세입자가요, 이때 집중 구매를 합니다. 굉장히 비싼 가격에. 문제는 이런 아파트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고점에 다가왔던 시기고, 시장 조정기에 들어가면 이런 아파트를 산 사람들 집값이 가장 늦게 회복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주의를 하시면서 이 아파트가 안 오를 것 같다, 이럴 때 한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0억 이하 아파트가 약세를 보이며 상승 기대감이 크게 꺾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아예 안 오른갑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거기 사시는 전세 세입자들도 편하게 전세 연장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재명 정부가 도입하는 부동산 핀셋 규제의 최대 단점이 바로 풍선 효과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과열 지역만 타겟팅해서 규제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규제가 없는 곳으로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자, 금리 인상이라 공급 과잉이 없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은 계속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온다? 규제를 피해가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승 기간이 길어지면 대다수 아파트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재 과열 지역 전세 세입자들이 패닉 바잉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매물도 없고 대출도 안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안 좋은 지역에 지금 주택을 마련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어요. 자, 비과열 지역 세입자들은요, 지금이 굉장히 신중히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지역이 많이 급등을 해서 매수를 고민하면 늦는다는 거예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 보고 생각나신 분이 있으시면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